당뇨보다 무서운 심장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어떻게 잡을까? 60세가 넘으면서부터 건강은 곧 삶의 중심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심장질환이지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근경색, 조용히 진행되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이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관리가 중요한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밥도 잘 먹고 걷기도 하는데 왜 혈액 검사 수치는 나빠질까? 심장에 좋은 음식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풀어보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수치를 개선하고 심장을 강화할 수 있는지 식단과 습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건강 정보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알고 먹으면 다르다.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지질대사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자주 듣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죠. 먼저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 에너지로 쓰고 남은 칼로리가 지방 형태로 몸에 저장된 것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이나 술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혈중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어떨까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로 나뉘며 LDL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성지방이 높으면 HDL이 줄어들고 LDL은 더 끈적하게 변해 동맥에 들러붙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즉,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따로 관리할 수 없고 함께 조절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중성지방이 기준치보다 높네요. 식습관 좀 조심하세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식단 전략과 실천 팁을 알려드립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낮추는 식단은 단순히 기름기 줄이기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지방의 종류와 탄수화물의 질과 양을 함께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좋은 지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연어, 올리브유, 아보카도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주 2-3회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반면 튀긴 음식, 마가린,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아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런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설탕,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는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대신 현미, 귀리, 보리, 채소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중성지방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밥을 줄이면 기운이 없어서 못 살겠다는 생각 드시나요? 사실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는 것보다 구성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 대신 보리쌀을 섞어 먹고 국 대신 나물과 생선 위주의 반찬을 늘리는 것이죠. 여기에 견과류 한 줌과 하루에 물 1.5리터 이상을 꾸준히 마시면 혈액 점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단은 단순한 체중 조절이 아니라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잘 먹었다고 수치가 바로 좋아지지는 않지만 3개월만 실천해도 혈액 검사 결과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심장을 직접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과 일상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큰 운동과 심장을 젊게 유지하는 생활 리듬을 알려드릴 테니 꼭 함께 해주세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이 작은 기관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단지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 속 움직임과 리듬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심장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인데요. 특히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걷는 것이 심장 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혈관 내벽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가벼운 다리 들기 운동이나 팔을 크게 휘젓는 동작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심장 박동을 살짝 높여주는 활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수면 리듬 관리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심장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밤늦게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등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심장에 휴식을 주는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며 빠르게 뛰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심장이 쉽게 지치고 결국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명상, 일기 쓰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정서적 이완 활동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심장을 보호하는 약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단순히 병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심장을 젊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심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실전 운동 루틴과 실생활 속 적용 예시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걷기, 수면, 스트레스 관리 외에도 심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루틴이 있습니다. 특히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하루 10분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심장 준비 운동. 심호흡과 스트레칭 2분. 편안하게 앉거나 선 상태에서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5회 반복해 주세요. 이후에는 팔, 어깨, 목, 허리를 가볍게 돌려주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운동 전 워밍업 효과를 줍니다. 2단계, 순환 강화 운동. 팔 들기와 다리 움직이기 5분. 팔 들기,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올렸다 내리기를 10회 반복. 다리 움직이기, 한쪽 다리를 뻗고 천천히 들어 올리기를 10회씩 양쪽 반복.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도우며 심박수를 살짝 올려 심근, 심장 근육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3단계, 심장 안정 운동. 천천히 걷기 또는 가벼운 제자리 걷기 3분. 공간이 협소해도 제자리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3분간 걷는 동작을 하면 심장이 운동 후 천천히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루틴을 매일 같은 시간에 실천하면 심장의 회복력, 심박 회복 시간이 개선되고 혈관도 유연해집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 몇 가지도 함께 소개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1, 2층은 계단 이용하기. TV 보면서 광고 시간에 다리 들기 운동. 전화 통화 중 천천히 실내 걷기. 이처럼 운동을 따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을 조금 더 쓰는 습관을 들이면 특별한 준비 없이도 심장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식단과 운동을 넘어서 심장 건강을 지키는 심리적 요인과 감정 관리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외로움과 불안감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심장도 아프다. 감정과 심장 건강의 비밀. 의학이 발전해도 여전히 쉽게 다루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감정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서는 외로움, 분노, 불안 같은 감정이 심장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장은 단지 혈액을 보내는 기관이 아니라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분노나 슬픔을 겪었을 때 심장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 혹은 두근거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실제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급상승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자녀 독립, 배우자의 질병, 은퇴 후 고립감 등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감정 상태가 길어지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협심증이나 부정맥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의 심장질환 발병률이 최대 29%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혹시 요즘 주변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무기력함을 자주 느끼시나요? 이런 신호는 마음뿐 아니라 몸에서도 경고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감정을 돌보고 심장을 치유하는 감정 건강 루틴과 실제 회복 사례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운동법과 사람과 연결되는 습관 만들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감정이 심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지요. 심장을 위한 식단이나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건강 루틴입니다. 1단계, 하루 5분 감정 기록하기. 매일 아침이나 저녁 자신의 기분을 짧게 메모해 보세요. 오늘은 기분이 어땠는가? 무엇 때문에 웃었고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했는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2단계, 정서적 연결 만들기. 심장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람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말을 나누는 행위는 뇌에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이는 심박수 안정과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3단계, 감사 루틴 실천하기.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일수록 좋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마트에서 좋은 과일을 골랐다. TV에서 웃긴 장면을 봤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심장병 발생률이 낮고 회복도 빠르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사례. 72세의 김옥자님은 심근경색 수술 후에도 늘 불안감과 외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딸과 매일 아침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손주에게 동화책을 녹음해주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감정이 안정되고 1년간 다시는 응급실에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심장을 지키는 마지막 열쇠는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감정의 힘입니다. 건강은 단지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